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 지역이 많지만 이틀째 물폭탄에 전국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내립니다. 양이 많은 극한호우, 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쏟아지는 기습호우까지 특히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차례대로 상황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노원 지역엔 사흘 동안 최대 28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먼저 서울 연결합니다. 김지은 기자, 잠수교는 뒤에 보니까 사람도 차도 통행이 막힌 것 같네요. 네, 새벽부터 내린 많은 비로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요.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를 연결하는 이곳 한강 잠수교는 강물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은 사람과 차량 모두 통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물이 한강공원까지 들이차면서 나무와 표지판 그리고 각종 시설물까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잠수교는 오늘 오전 7시 인도 보행이 금지됐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인도 접근이 차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버스가 오늘 정차를 안 한 데서 다른 정거장 가야죠. 네, 돌아서 한 30분 정도. 네. 오후 들어 한강 수위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평소 3m 수준인 잠수교 수위는 오후 2시쯤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훌쩍 넘었고요. 오후 6시에 최대 7m까지 불어났습니다. 서울 시내 하천 29곳의 시민 출입이 모두 통제됐고 한강변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IC 등 주요도로 8곳 통행도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차량 통행이 금지됐던 동부 간선도로는 조금 전 오후 6시 10분부터 양방향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거 지금부터 비 소식 어떻게 또 있습니까? 네, 서울 전역에 발령되던 호우 경보는요,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후 5시 기준 오늘 하루 서울에 내린 비는요, 128.8mm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최대 100mm의 비가 더 쏟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심 하천 범람은 물론 산사태나 토사 유출, 배수구 역류 가능성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국에서 이틀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경기 북부입니다. 특히 파주에는 사흘간 600mm,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자, 파주에 권경문 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 기자, 이 파주에 물폭탄 떨어졌다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파주 광탄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잠시 그쳤지만 하루 종일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임진강수계 문산천 만장교는 강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홍수 경보가 유지되다가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는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파주 만장교, 동두천 송천교, 가평 대보교 일대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다리 밑에 그 선 있잖아요. 끝까지 올라오고 그래. 물 넘칠까 봐 그러는 거지 뭐. 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저 다리가 처음 많이 왔더라고. 항상 불안하지. 그제부터 사흘간 누적 강수량은 파주 614.2mm, 연천 510mm, 동두천 442.5mm 등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북부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임진강 수위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8개 지점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임진강 군남댐도 수문 13개를 모두 열고 방류 중입니다. 군남댐 수위는 조금 전 오후 6시 기준 31.3m로 오전보다는 낮아졌지만 한계 수위인 40m까지는 8m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상류 환강댐에서 우리 측에 통보 없이 무단 방류한 정황도 포착돼 우리 측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만장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용인, 평택, 화성, 오산, 경기 남부에도 비구름이 강타했습니다. 곳곳에서 하천이 넘쳤는데요. 오산천도 범람 위기를 맞으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경기 오산천은 흙탕물이 산책로를 뒤덮으면서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홍수경보가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진출입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인근 초등학교로 한때는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내렸지. 나무집이 지금 새 살고 이렇게 있는데 이나마 물이 들어오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럼 내가 또 눈물이 나온다고.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 남부에는 오늘 하루에만 화성 223.5mm, 평택 211.5mm, 오산 209mm, 용인 203mm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용인에서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 웅덩이를 지나던 버스가 멈춰버렸고 마주오던 승용차까지 침수돼 운전자와 승객이 대피했습니다. 저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래서 통행이 불가했었습니다. 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거를 계속 2시간 동안 걷어내고 있어요. 평택에서도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운행을 멈추거나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으로 물을 헤치며 침수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평택 통북천에서도 오늘 오전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지만 침수나 고립 위험이 큰 하천변이나 지하차로 접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산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충남 당진으로 갑니다. 시간당 8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학교도 시장도 모두 잠겼습니다. 한때는 이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상황이었다는데요. 자, 김대욱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충남 당진 당진천 인근 전통시장 앞입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침수됐던 곳들도 대부분 물이 빠진 상태인데요. 오전 당진에는 시간당 80mm에 이르는 폭우가 내리면서 도심 곳곳이 삽시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게차로 다 옮기고 뭐 했는데 그 옮기는 순간에 물이 무릎 넘어서까지 차가지고 손 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장 안으로 물이 들이치면서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기도 했는데요. 상인들은 성한 물건을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비가 막 오더라고. 그러더니 순식간에 막 이렇게 넘쳐 막 이게 비 오길래 다 들이났지요. 충남 당진에는 오늘 하루에만 150mm 넘는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진천의 범람 우려로 한때 주민들에겐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인근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일부 침수돼 학생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순식간에 찼어요, 물이. 담임선생님 인솔하에 아이들이 교실을 이동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이들도 당황했죠. 서산에선 물안저수지 수위가 높아지며 안전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주택 침수로 고립됐던 주민들이 구조되거나 대피했습니다. 충남은 내일도 많게는 7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하천 인근이나 저지대 산간 지역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느새 퇴근길도 걱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침 출근길 참 힘들었습니다. 도로는 잠기고 철도는 멈추거나 또 지연 운행하면서 평소보다 오래 걸렸는데요. 자,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주 기자, 퇴근길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차량이 통제되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두고 온 시민들이 많았던 영향인지 이곳 강남역 앞은 지하철로 향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수도권 전철 1호선 동두천 중앙역에는 출입문과 개찰구 등의 열차 운행 중단 안내 문구가 붙었는데요. 경기 북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1호선 덕정에서 연천 구간, 경의중앙선 문산에서 도라산 구간이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운행이 중단된지 모르고 역사로 온 시민들이 뒤늦게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렸고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급히 대체 교통편이나 출근 경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넉넉하게 왔는데 아예 중단될 줄 몰라가지고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택시 잡아서 원래 백마에서 타는데 급해서 일단 원시선 타고선 대곡으로 넘어갔거든요. 대곡에서 다시 경의중앙에서 기다려서 탔어요.
직장이나 학교에 무더기로 지각을 하게 되면서 전철역 등에서 지연 확인증을 받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려고 와보니까 문산에서 그냥 아예 멈춰있는 상황이어서 지각했어요. 현재 서울에서 경기 북부로 향하는 경의중앙선 문산에서 도라산 구간은 여전히 전철 운행이 멈춘 상태인데요. 오늘 퇴근길도 귀가 시점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잡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폭우 때문에 공사장 옹벽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토사와 시멘트 블록이 식당 건물을 덮쳤는데요. 이 구조대원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로 물의 절반쯤 잠겨 있습니다. 고무보트에 탄 소방구조대원들이 고립돼 있던 시민을 태워 흙탕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차에 물이 차서 문이 안 열린다는 구조 신고를 받고 새벽에 출동한 겁니다. 거센 빗줄기에 어제까지 도로였던 곳은 보트를 띄울 만큼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5명을 대피시키고 건물에 고립된 2명을 구조했습니다. 섬처럼 변한 도로변 컨테이너에서 사람이 나와 고무보트에 탑니다. 도로가 끊기고 대피로가 잠기면서 고무보트 구조 작전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 창고에 고립돼 있던 외국인 등 6명을 구조했습니다.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쌓아뒀던 시멘트 블럭이 아래에 있는 건물을 덮치는 사고도 났습니다. 뒷산에서 밀려온 토사물이 이 옹벽을 덮쳐 식당까지 쏟아졌는데요. 건물 뒤편에 있던 화장실이 마치 종이장이 구겨진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가 나면서 와장창한 소리가 났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경기 안성 저수지에서 낚싯배가 뒤집히면서 탑승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장마 때면 늘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산사태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80대 부부가 매몰됐다 간신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산간도로 절반가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로 밑 지반이 꺼지면서 유실된 겁니다. 통제선이 쳐졌고 양방향 모두 차량의 통행이 중지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주가 넘어가면서 도로가 붕괴가 생겼습니다. 복구하는 기간은 앞으로 향후 한 6일에서 7일 정도 예상되며 긴급 복구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뒷산 산사태로 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졌습니다. 흙더미가 집안까지 밀려들면서 80대 부부가 매몰됐습니다. 이들은 겨우 빠져나와 옆집으로 대피했습니다. 남편은 온몸에 진흙을 뒤집었었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얼굴을 닦습니다. 간신히 들어서 흙 속에다 앉혀놓고 뛰쳐나와서 앞에 젊은이 불러갖고 가서 둘이 뛸고 나와서 인명은 피해는 없이 다친 데는 없이 잘 나왔어요. 도로 옆 경사면이 완전히 깎여 나갔습니다. 2개 차선 10m 구간이 토사로 덮여 굴착기가 투입돼 치우고 있습니다. 긴장마로 빗물을 머금은 집안 곳곳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우에 땅이 물컹물컹해져 걸을 때마다 발이 푹 빠집니다. 산림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비롯해 강원, 충청, 경북, 전북의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긴급재난 문자와 마을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고 유사시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진 비에 시민들의 일상도 잠겨버렸습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에 담긴 모습을 공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지난해 말 새로 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금세 물바다가 됐습니다. 1,8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관리사무소와 건설사 측이 급히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기차역 앞에 빗물이 사람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디가 차도고 어디가 인도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 10여 명이 바지가 물에 잠긴 채 줄지어 거북이 걸음으로 길을 건넙니다. 아예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 올라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모습도 보입니다. 새벽부터 최대 88.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평택에선 자동차 앞유리를 와이퍼로 닦아봐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차랑 막 엄청 다니고 차 바퀴가 물에 이미 잠겨 있고 앞에가 잘 안 보였어요. 이게 와이퍼로 아무리 튼다 해도 계속 바로 앞이 가려져가지고.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던 오산천은 철교 아래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승용차는 물에 잠겨 지붕만 겨우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오산천 주변은 도로와 산책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동탄역 근처 병원 건물 천장에서도 빗물이 쏟아져 양동이를 줄지어 세워뒀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앞 강물에 쓰레기가 둥둥 떠 있습니다. 폭우에 휩쓸려 상류에서 떠내려와 육교 아래에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쓰레기 섬이 점점 커지자 처리해달란 주민들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입니다. 열대야까지 더해지며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는데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한가득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서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맨발로 해변을 걸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너무 덥지만 그래도 해수욕장 왔으니까 노는 기분도 나는 것 같아요. 거리엔 사람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봐도 버스 정류장에 쿨링 포구가 연신 가동돼도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제 제주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데 이어 오늘 또 34도를 훌쩍 넘으며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기승입니다. 전날 밤 서귀포 기온이 27도를 넘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너무 더워서 한 4-5번은 계속 깼던 것 같아요. 에어컨 온도를 계속 낮췄던 거예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풍류가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폭염특보가 발효됐던 광주 전남 지역도 덥고 습한 날씨에 마치 찜통 속에 있는 듯합니다. 너무 더워서 우선 비가 와도 안 와도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집에서도 밤새도록 그냥 에어컨 26도로 맞춰서 자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제주를 넘어 부산 중부와 경남 남해안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더라도 당분간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밤마다 물폭탄을 터뜨리는 이번 장맛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정재경 캐스터, 지금 서울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내일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태롭게 넘실대던 청계천도 지금은 잔잔한데요. 중부 지역 대부분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중부에 집중됐지만 내일은 남부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양도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에 120mm 이상, 영남에도 많게는 80mm가 내리겠습니다. 초속 1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은 오늘 밤까지 전국에 불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엔 다시 전국적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시간당 30mm로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당원 투표 시작 하루 앞두고 이 이슈가 변수가 될까요? 한동훈 후보가 어제 나경원 후보와 관련된 과거 일을 폭로한 데 대해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말하고는 아차했다고요. 백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한 후보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처음 사과한 겁니다.
소수당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당내 반발이 거세자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당시 당원들, 보좌진 의원들 포함해서 처벌될 거 감수하고 몸 아끼지 않고 몸으로 막았던 충돌 사건이거든요.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당대회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당원들 표심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 빠른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빠르게 사과한 이유, 아무래도 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겠죠. 보수 연대 의식이 없다. 의원들 단톡방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고요. 나경원, 원희룡, 친윤들까지 결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발언에 대한 반발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우리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한 말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며 앞으로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겠냐고 포문을 열자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고, 공소 취하 요청을 개인의 민원으로 취급하는 건 당의 투쟁을 희화화하는 것이란 지적부터 2차 가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용으로 보복 기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참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고 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흔들고 누구든지 위험으로 궁지로 몰아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선은 이제 좀 넘지 않았나. 전당대회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비한동훈계가 결집할 수 있는 최대 변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 후보 압박에 나섰습니다. 조국 혁신당 요청에도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한동훈 특검법을 이르면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할 것 같습니다.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왜 기류가 바뀌었는지 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김승원 간사가 한동훈 특검법 수사 대상에 공천권 사천 논란, 댓글 조작, 공소권 거래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내용에 전당대회 과정에 불거진 여러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상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조국 혁신당의 요구에도 미온적이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여당 분열이 이어지자 틈을 벌리기 위한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여론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만간 한동훈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한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당 친윤 의원들이 합세해 재의결 통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여당 내 8표만 이탈하면 거부권도 무력화됩니다. 하지만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동훈 후보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차했다 본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차했다 생각을 한 겁니까? 네, 공세를 방어하려다가 같은 당 의원들의 아픈 그 마음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캠프 관계자도 명백한 한 후보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이 법 전문가이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인데 나경원 후보뿐 아니라 당내에 다른 관련자들이 많다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오늘 당내 분위기가 어땠던 거예요? 네,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상당히 붐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오전 9시쯤 친윤 윤한홍 의원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앞으로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친윤인 이철규 의원 그리고 강명구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잇따라 나도 이 사건의 피고인이다. 우리 당 전체의 상처를 건드렸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고요. 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고동진 의원도 동의합니다라며 문제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했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한 줄씩 올린 의원들도 한 20명 정도가 되고요. 5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와 각을 세워온 친윤 의원만 나선 게 아니죠.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여당의 공수처법을 저지하려다가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4년 넘게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채 수십 차례 재판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애정이 없는 것 아니냐, 앞으로 거대 민주당과 누가 싸우겠느냐, 아마추어의 한계다 이런 공세에 힘이 실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마침 또 내일부터 당원들 모바일 투표가 이제 실제 시작이 됩니다. 자, 전당대회에 뭔가 변수가 될 만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도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대세를 꺾지 못했죠. 어대한 구도를 뒤집기엔 시간이 촉박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 측의 부담인 변수가 발생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친윤과 친한 구도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비한동훈 세력으로 나머지 후보들과 친윤까지 결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친한과 비한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친윤계는 이 비한동훈 세력의 결속력으로 결선을 가겠다는 계획이고요. 자, 이 와중에 민주당은 또 한동훈 특검법에 참전을 했어요. 이것도 좀 부담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현역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 반발한 친윤계 의원들도 우선 8명이 넘으니까요. 만일의 상황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네거티브 공방, 댓글팀 논란부터 공소 취하 부탁으로 인한 청탁 논란까지 리스크는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 후보 측 전략은 뭡니까? 네, 한 후보 측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면 돌파한다, 맞고 간다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한 후보가 앞서는 전당대회의 큰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도 이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이세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첫 번째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무조건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에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현재 특검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가 엉망 아닙니까? 복수에 추천하기 때문에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다.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제3자 추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저쪽 지금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그런 안도 우리가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이 후보가 제3자 특검법의 반대 의사를 공식으로 밝히면서 최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민주당 일극체제와 이재명 후보 연임에 대한 후보 간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 그걸 일극체제라고는 할 수 없죠. 체제는 아니죠. 이 당원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됩니다. 우리 당의 이제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라는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 또 연임하려는 이유가 혹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다른 사건들을 함께 재판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이 전 대표 측은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으라는 거냐며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분리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 시작 1년이 넘었지만 검토할 기록과 증인이 많아 백현동이나 성남FC 후원금 부분은 본격적인 심리도 시작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위례 신도시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별도 재판해달라고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재판이 대장동 재판에서 분리되면 1심 선고를 앞당길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검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재판을 주 5일 내내 받으라는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재판 분리 요청을 받아줄지는 현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 벤스. 수락연설의 메시지는 트럼프와 같았습니다. 동맹국들 방위비 증액 필요하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하루 앞두고 직접 리허설을 챙기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미러키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사흘째,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 상원 의원이 연단에 서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지명 이틀 만에 수락연설에 나선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 증액 압박을 하는 등 리틀 트럼프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We will make sure our allies share in the burden of securing world peace. No more free rides for nations that betray the generosity of the American taxpayer. 트럼프의 주장을 그대로 강조한 벤스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후계자답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수락연설에 앞서 벤스의 아내인 우샤 벤스도 연단에 올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도 출신 이민자 2세가 미국의 세컨드 레이디가 되기 때문입니다. But it's hard to imagine a more powerful example of the American dream. A boy from Middletown, Ohio. 오늘 연설에는 전날 트럼프의 둘째 며느리에 이어 장남의 약혼자, 손녀까지 연단에 서는 등 트럼프의 가족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This election will decide the fate of our great nation. And that is why we must elect President Donald John Trump. 트럼프는 현지 시각 내일 대선 후보 수락연설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3일 연속 전당대회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관중들은 환호성으로 답했습니다. 전당대회 행사 전 곳곳을 점검하는 모습도 채널A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후보 수락연설을 앞둔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장을 직접 깜짝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동선부터 조명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총기 피습 이후 트럼프가 차분하게 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러키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일정이 일주일 연기된 데다 코로나19까지 걸렸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될 예정이었던 바이든 대통령.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화상투표 일정을 다음 달 첫째 주로 일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경선 하차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압박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당내 영향력이 큰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바이든과 단독 회동을 하고 사퇴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든은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피습 사태로 멈췄던 유세를 재개하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델라웨어주 별장으로 향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확진 판정 전 반영된 한 TV 인터뷰에선 심경 변화를 드러내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동안 오로지 신이 내려오라고 할 때만 사퇴할 것이라며 결정의 주체를 신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의사라고 바꾼 겁니다. If there had some medical condition that emerged, if the doctors came to me and said, you got this problem, that problem. 그러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 물러나기 꺼려진다면서 재선 도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본인의 사퇴론에 대해 좀 더 경청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집중호우가 잠시 멈춘 틈을 타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기습적으로 살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국방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곤 기자, 북한 오물풍선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 겁니까? 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약 2시간 전인 오후 5시 반쯤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했는데요.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계속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이번이 8번째인데요. 주로 밤에 부양을 시작한 것과 달리 오늘은 해가 떠 있는 오후에 풍선을 날려보낸 것이 특징입니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풍향도 서풍이 되자 북한이 이 틈을 노려 기습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을 두고 2번에 걸쳐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상태여서 풍선 살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은 그간 풍향과 날씨 등의 이유로 지난달 26일 마지막 살포 이후 21일간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않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테리. 체포 당일 보석금 약 7억 원을 내고 풀려났는데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현지 시각 어제 뉴욕에서 체포됐다고 미 사법당국이 밝혔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체포 당일 보석금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9천만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2013년부터 10년 넘게 국정원과 접촉하며 한국 정부를 대리하면서도 법무부에 별도 신고 없이 의회 증언 등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committee, I'm honored to testify before you today. I have been following the North Korean issue my entire life. 미 국무부는 입장을 묻는 채널A의 질의에 법무부 관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s why that law is passed. That's why the Justice Department vigorously enforces it, and it's of course appropriate for them to do so. 한 외교 소식통은 수미테리 기소 전후로 한국계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 측과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한국 정부의 대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리 연구원이 공동 제작자로 참여한 탈북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에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수미테리 기소가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소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 활동을 낱낱이 공개한 만큼 한국 정부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국이 체코에 24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출합니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 업계가 부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세계 원전 2위 국가인 프랑스를 안방인 유럽에서 꺾은 겁니다. 이번에 수주한 원전 2기는 체코 남단 두코바니 지역에 들어섭니다. 건설비와 예비비를 합하면 우리 돈 24조 원 규모입니다. 인근 테물린 지역에 추가로 원전 2기를 지을 때도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최대 40조 원대의
메가톤급 계약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주 성공을 두고 납기일을 정확히 맞추는 한국 특유의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의 특사와 친서를 보내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 외교전을 펼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원전 이 수주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거에다가 국가 간의 이런 전략적인 이런 협력이 많이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국내 원전업계는 이번 수주로 향후 15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원전의 수출길이 중동을 넘어 폴란드와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등 유럽으로까지 확대되는 교두보도 마련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전력과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는 10달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2029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23만 6천 호를 3개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선 집주인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유도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일하는 한 공인중개사 앞으로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희 아파트 매물을 가장 최저가로 내놨다. 양심이 없냐. 다른 집주인들도 화나 있으니 적당히 하라고 다그칩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인근의 한 고가 아파트를 소유 중인 남성 A씨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전화를 했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싸게 팔므로 인해서 시세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같은 아파트 집주인들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높이기 작전을 벌였습니다. 방장이 된 A씨는 채팅방 참가자들과 함께 온라인에 공개된 부동산 매물 가격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했습니다. 24평 기준 33억 선에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게 내놓은 공인중개사를 발견하면 저 부동산을 응징해야 한다. 허위 매물로 신고하자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정이 있어 급매로 내놓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진을 채팅방에 공개하고 민원 전화를 걸게 하는 등 좌표를 찍어 단체로 괴롭혔습니다. 45억 대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 광고 보고 아직도 왜 43억이냐 45억으로 올려야 예민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서울시는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시는 가격 담합이나 거짓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SK그룹에 이어서 두산그룹의 계열사 합병 소식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알짜 기업을 덩치가 작은 적자 기업 밑에 두기로 하면서인데요.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기야 정치권에선 불공정 합병 방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두산그룹이 첨단 제조회사로 변신하겠다며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건설장비회사 두산 밥캣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로봇 회사인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적자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알짜 기업을 희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밥캣은 지난해 약 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그룹 내 핵심 캐시카우로 두산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97%를 담당합니다. 반면 로보틱스는 10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두산 밥캣의 막대한 배당이 두산 로보틱스의 자금줄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합병이 완료되면 그룹 지주사인 두산은 별다른 재원 투입 없이 두산 밥캣의 지배력을 14%에서 42%로 3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커지는 반면 두산 밥캣 주주들의 영향력은 축소되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로보틱스는 적자고 여기는 1조 넘게 이익이 나는 회사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익을 보는 거는 로보틱스의 대주주인 주두산밖에 없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오늘 기업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명 불공정 합병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두산그룹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결국 사직 처리되면서 전공이 없는 병원이 현실화됐습니다.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등으로 공백을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어제 기준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7,648명입니다. 전공의 13,000여 명 중 절반인 56%가 사직 처리가 된 겁니다. 복귀자는 11,051명으로 단 8.5%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수련병원 41곳이 사직 처리를 미루거나 사직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감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어제까지 취합한 병원별 모집 인원을 토대로 오는 22일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 전공의들도 서울 대형 병원 지원이 가능하고 군 입영 연기 특례도 적용한다지만 9월 복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들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르면 9월부터 구조전환 시범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존 교수와 전임의, 진료 지원 간호사들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는 취업이나 개원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느니 새로운 일을 찾겠다는 거죠. 이어서 정성원 기자입니다. 의사들이 주로 찾는 구인구직 게시판입니다. 사직 전공이라고 밝힌 구직글들이 눈에 띕니다. 게시판 글을 살펴보니 지난달 24일 개설 이후 올라온 글 200여 건 중 80% 정도가 전공의들의 구직 글입니다.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대신 일반 병원으로 취업을 시도하는 겁니다. 일괄 사직 처리로 전공의들이 대거 자유의 몸이 되면서 구직이나 개원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같은 선호과로 쏠리지 않겠냐며 전공의들이 유입되면 일반 병원 의사급여는 더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해외 의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문제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USMA 준비생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헤드헌팅 업체 관계자는 제약이나 의료인공지능 업체에서 전공의를 찾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이탈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공의들에게는 큰 여파가 없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멸종위기 종인 맹꽁이의 서식지 개발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입니다. 맹꽁이가 걸림돌이냐,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현장 카메라 김태우 기자입니다. 내년 장마철이면 멸종위기 중인 맹꽁이는 물웅덩이에 알을 낳기 위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곳곳에선 맹꽁이 서식지 개발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밤낮 없이 울어대는 맹꽁이 떼. 빗물이 고여있는 곳곳에선 이렇게 맹꽁이가 낳아놓은 알들과 올챙이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맹꽁이 소리가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맹꽁이가 개발을 앞둔 금싸라기 땅에 자리 잡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텔과 쇼핑몰 등 6조 원 규모의 초대형 복합단지를 추진 중인 전북도청 앞 부지도 맹꽁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됐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지난해 맹꽁이를 찾아 인근 습지로 이주시켰는데 63마리 이주에 6억 원, 한 마리당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영역비, 또 설치 비용, 포획해서 이주하는 비용, 모니터링하는 비용,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들어갑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주 자체를 반대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들여다보면 맹꽁이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서식지 보존이 가장 큰 현명한 선택이다. 경기 과천의 한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5년째 갈등을 빚던 중 결국 맹꽁이 160여 마리를 옮기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억지로 개체를 잡아서 이주를 하여도 그 공간이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면 전부 다 사망하고 맙니다. 천성산 도롱뇽, 사패산 고란초, 영종도 철새에 이어 맹꽁이까지 개발 걸림돌이냐 멸종 위기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를 둘러싼 갈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우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건넨 쪽은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정작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의원들은 소환 조사도 못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강제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관석 전 의원. 오늘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입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겐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줄 돈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나머지 전현직 의원 7명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는 의원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정이 바쁘다며 이미 검찰에 서면으로 답을 했고 추가로 서면 질의를 하면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원들의 출석 불응이 계속되면 강제 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돈봉투 수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의 1심 결론은 다음 달 30일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인데요. 한 후보를 누구 보듯 한다는 겁니까? 인기 가수 임영웅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수 임영웅 보듯 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어제같이 강경훈이가 부탁했는 거를 그걸 까발린다. 애기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임영웅 보듯이 하고 임영웅. 탤런트 누구 보듯이 곱잘입네. 안경 좋네. 뭐 이래가 되겠는데. 이 지사에 이어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일시적 팬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연기 같다면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친윤계 지자체장들이 한 후보가 팬덤에 기댄다면서 당원들에게도 좀 섭섭하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 후보 9만 명에 가까운 팬카페 회원을 보유한 만큼 팬덤 정치 수식어가 따라붙죠. 한 후보는 자신의 팬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이 드는 남자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대단히 매력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모이신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는데 그 말 끝까지 지켜질지 보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배우 유호성 씨인데요. 친형들의 정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배우 유호성 씨의 이른바 엄친아 친형들의 정체가 공개됐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버지 뭐 하시나?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나? 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분야의 장관 후보가 되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남 일녀 중 둘째가 오늘 신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고요. 셋째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넷째가 배우 유호성 씨입니다. 참고로 장남은 현재 기업에 몸담고 있다고 합니다. 야, 3명, 삼형제가 다 유명인이네요. 네, 이 3명이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서 쌀가게를 운영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배우 유호성 씨, 공부 잘하는 형들이 어렸을 적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유상범이라는 사람은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저한테 우상이었었어요, 사실. 형이 중학교랑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했죠. 운동신경은 저보다 낫죠. 그리고 뭐 공부는 제가 조금 잘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형이 있으면 은근히 비교도 되고 꽤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애가 참 좋았다고 하는데요. 40년 전 네 형제의 사진 어렵게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바로 유상범 의원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인데요. 유호성 씨의 앳된 모습과 유 의원 또 유상임 신임 후보자 모습 담겨 있습니다. 지금 모습 조금씩 보이죠. 유 후보자 형제 덕분에 벌써 유명세를 치른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다가올 국회 인사청문회 자질 검증도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공은 고고, 공이고 또 사는 사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관여했던 박주호 전 위원이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했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놓고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박주호 전 위원. 오늘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축구협회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축구협회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지성, 이영표 등 축구 레전드들의 작심 발언 역시 모두 같은 마음 때문이라며 축구협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변한다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현역 선수로는 처음으로 제주 유나이티드의 구자철 선수가 축구협회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구자철은 SNS에 무조건 협회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미래는 없다며 박지성, 박주호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적었습니다. 구자철은 주장으로 홍 감독과 함께 2012 런던 올림픽,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치른 홍명보의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협회와 홍명보 감독은 정면 돌파에 나섰고 원로인 이회택 오비축구 회장은 축구인들이 서로 싸우거나 헐뜯지 말고 축구계 안정을 위해 힘을 합할 때라고 했지만 봉합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국회 국민동의 정원에는 대한축구협회 해체 요구가 올라오는 등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하루 충남 서산에는 비가 150mm 이상, 경기 파주에는 200mm 이상 내리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퍼부었습니다. 지금은 중부 대부분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요. 정체전선이 내려가서 내일은 비가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양도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에 120mm 이상, 영남에도 많게는 80mm가 내리겠습니다. 초속 1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은 오늘 밤까지 전국에 불겠습니다. 폭우 속에도 기온이 높이 올라서 열대야와 최고 30도를 웃도는 폭염도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중부를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계속됩니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장맛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데다 어디에 얼마나 올지 예측도 어렵다니까요. 게다가 아직 장마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최소한 인제는 안 되도록 점검 또 점검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